이거 어떻게 돼요? 뭐 해요 그냥 1위? 알겠습니다. 카르페 디엄.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캡틴, 마이 캡틴. 죽은 신의 사회. 아 이거는 뭐 예, 드디어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죽은 신의 사회죠? 죽은 시인의 사회 1989년작이고요. 넵. 피터 위어 감독의 영화입니다. 고 로빈 윌리엄스가 존 키팅 선생님으로 나오고요. 그렇군요. 로빈 윌리엄스가 피터 위어보다 먼저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그러네요. 로버트 션 레오나드가 닐 페리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이 친구가 저기 그 연극하는 친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에다 노크가 토드 앤더슨이라고 이렇게 약간 소심한 전학생으로 나옵니다. 조시 찰스가 녹스 오버스트릿이라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랑에 빠진 남의 약혼녀에게 그렇죠. 사랑에 빠진 친구로 나오죠. 1990년 아카데미에서 각본상 받았습니다. 네. 뭐 근래 몇 번 에피소드를 내가 1위를 약간 트위스트했더니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죽은 시인의 사회가 또 밀리고 다른 영화가 1등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질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에는 트위스트 없이 죽은 신의 사회가 1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도 좀 기대를 했어요. 네, 처음에 오샥 형이 죽은 신의 사회를 꺾을 만한 영화를 찾고 있다 이런 멘트를 우리한테 형 죽은 신의 사회가 1위죠 이랬더니 그 멘트를 하시길래 뭐 없냐? 그러니까 뭐 없냐 그리고서 우리 보고 찾아보라고 뭐 없더라고요. 네, 뭐 없고. 근데 뭐 이거는 뭐 자타공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생님 영화로서 뭐 1위를 하기에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화였죠. 너무나 잘 만들어진 선생님 상 그리고 그 선생님을 따르는 학생들 게다가 작년에 작고한 로빈 윌리엄스의 어떤 그리움까지 더해져서 종아리 찰싹 선생님 영화 1위는 Dead Poets Society 죽은 시인의 사회가 차지했습니다. 네. 네, 뭐, 그렇군요. 뭐 우리 조폭 영화 할 때 대부가 1위 했던 거랑 좀 네. 비슷한 느낌인데 이 영화는 벌써 이 영화가 거의 뭐 25년 전 영화네요. 89년이니까. 그렇죠. 89년이면은 우리 뭐 여기 지금 진욱이랑 오 선생님은 그 뒤집기 하고 있을 때 아니야? 그렇죠. 뒤집기 하고 있어. 뒤집기는 했나요? 그렇다고 해 나이 속여 빨리 속여 그렇다고 해. 네, 로빈 윌리엄스가 키팅 선생님 아까 진욱이가 소개할 때도 했지만 깔페 디엠 그렇죠. 깔페 디엠 이 어려운 라틴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죠. 그렇죠. 그냥 일반 명사가 됐어. 네. 깔페 디엠이 뭔가요? Seize the day죠. Seize the day. Seize the day. 예. 근데 그거 우리 번역할 때 뭐 오늘을 즐겨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 예,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뭐 이렇게. 그렇죠. seize 하면은 이제 이렇게 움켜쥐다. 정복하고 잡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오늘을 그러니까 열심히 살란 얘기랑 좀 가까운 것 같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즐겨라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하루하루를 잡아라 움켜쥐다. 그렇죠. 네 이런 뜻이에요. 움켜쥐다. 그렇죠. 도덕 선생님의 영어. 역시 중학교라 다른 과목 그렇죠. 가르치시나. 그 권위가 있어 보여. 이 주제로 공개 수업을 했었거든요. 아, 4월달에. 그래요? 네, 중학생들한테 깔피디엠을 가르쳤어요? 네. 음미하기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진짜 공개 수업 전에 바로 직전에 애들이 너무 떨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딱 그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 있잖아요. 진욱이가 얘기했던 깔페 디엠 그 장면이랑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부끄럽지만 고백할게 선생님 원래 이런 선생님 되고 싶었다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막 되게 호기심 어리게 그 키팅 선생님이 이제 처음 보는 거죠. 5분짜리 유튜브 다운받아서 딱 보여주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Seize the day. 뭐 이거 식구니까 시에서 뭐 하여튼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이 됐죠. 이거랑 캡틴 오 마이 캡틴 이 두 구절이 우리 뇌리에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뭐를? 1위는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소개할 때만큼은 죽은 신의 사이가 연상되지 않게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가 그냥 돌직구로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 뭐 어쩔 수 없죠. 자, 죽은 신의 사회는 25년 전 영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고 하지만 또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영화가 또 옛날 올드스쿨이라
정말 올드 스쿨이네요. 그렇죠. 올드 스쿨이라 안 봤을 경우도 있으니까 뭐 간단한 영화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최 과장. 네. 네. 배경은 1950년대입니다. 아까 코러스가 49년, 이게 59년. 예. 그러니까 10년 뒤에요. 이게 1859년에 창립된 아주 전통 있는 남자 사립고등학교죠. 그렇죠. 예? 학생들의 대부분을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그러니까 뭐 입시 학원에 비슷한 그렇죠. 그런 엄청난 프랩 스쿨이라고 하죠. 예. 준비한다고 그래서. 예. 네. 이 학교에 4대표가 있어요. 전통 명예 규율 탁월함.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전통이 뭐 엄청난 학교. 거기 상징적으로 깃발에 X 표시가 계속 보이죠. 예. X. 엑셀런스? 그러니까 깃발에 X가 딱 쳐져 있어. 주황색으로. 그 시작하면서부터 상징을 약간 보여주는 예. 것 같아요. 네 개의 금지. 기둥이라고 얘기하죠. 규율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하나 와요. 그 영어 선생님이 존 키팅 선생님이고 이 학교 출신의 그렇죠. 선배이기도 해요. 로빈 윌리엄스죠. 근데 이제 와서 딱 처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친구들아, 나도 여기서 살아남은 생존자야. 그러니까 학교 선배지. 예, 너희들도 얼마나 지금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 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완전히 파격적인 수업 그리고 그 자기가 어떻게 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순간순간 얼핏 이렇게 비추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그렇죠. 그 선생님이 과거에 데드 포엣 소사이어티라는 죽은 신의 사회라는 어떤 그런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를 읽고 모임? 시를 쓰고 예. 예, 그런 약간 비밀 모임 같은 거를 했다는 걸 알고 야학같이. 예, 이 친구들이 모여서 다시 재결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하는 거죠. 예. 동굴 같은 데 예, 모여서. 그러면서 부모들의 기대와 어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무게들을 짊어지고만 가고 있던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까 소개했던 닐 페리라는 친구는 연극을 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넌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의사가 돼야 돼. 예, 라고 계속 강요를 하죠. 네가 의사 되고 나서는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안 돼. 굉장히 나디근 장면이죠. 우리에게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조시 찰스 그 녹스라는 친구는 남의 약혼녀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완전 뭐 그냥 약혼녀인가요? 그냥 여자친구 아니야? 그냥 여자친구잖아, 여자친구. 같은데. 약혼까지는 아니고 고등학생들인데 무슨 약혼? 근데 그 50년대고 여기가 워낙 이 상류층 자제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냥 점 찍어놓는 그런 예, 거죠. 그런 관계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제 들이받죠. 예, 이 여자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 아이들의 얘기와 이들이 겪는 또 아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그 어떤 희생양이 돼서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보여주는 마지막 마지막 세러머니가 있죠. 책상 위로. 소심한 에다노크의 예. 행동.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보면은 네. 그거 좀 클리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존 키팅 선생님이 어떤 아이콘이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 선생님의 아이콘. 그리고 뭐 깔페 디엠이나 뭐 캡틴 오마이 캡틴 이런 거랑 합쳐져 가지고 저는 뭐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영화를 제대로 처음 본 영화가 이 영화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제가 전에도 로빈 윌리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는 그 연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로빈 윌리엄스의 그 연기를 이 영화에서 처음 본 것 같아서 각별한 대표적인 영화죠. 예. 피에로의 예. 모습이지. 패치 아담스. 패치 아담스도. 패치 아담스가 있군요. 참 이런 심각한 역서부터 코미디가 주로 이 코미디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코미디 네, 배우인데 그렇죠. 이 심각한 역도 잘하는 참 톰 행스와 비견되는 그런 배우였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이제 로빈 윌리엄스 나온 영화는 코미디가 오히려 그래서 더 슬픈 예.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약간 그런 기분으로 다시 봤어요. 제가 작년에 로빈 윌리엄스 죽고 로빈 윌리엄스 영화들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순서대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뭐 패치 아담스니 어웨이크닝스니 사랑의 기적.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너무 약간 좀 전형적인 그런 영화라서 약간 좀 밀어놨다가 최근에 봤어요. 선생님 영화 이거 리스팅 하면서 이거 과연 이게 뭐 1등을 해야 되나 하면서 다시 봤는데 그냥 1등 자리로 갔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참 쉽게 얘기해서 귀감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과도 좀 다 있고 여기도 프랩 보딩 스쿨이라고 하죠. 기숙학교인데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프랩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명문 그 자제들이 와서 공부해서 아이비리그로 애들을 쫙 이렇게 사관학교 같은 그렇죠.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서 그 애들이 정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나타나는 거야 진짜. 그렇죠. 학교 선배인데 웰튼 아카데미라고 그랬나요? 웰튼 학교인데 얘네들은 헬튼이라 그러잖아. 지옥이라고 그래서 헬튼 나도 니네 선배다. 헬튼 나왔다 나도. 그러면서 애들이 거기서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게 막 뭔가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야. 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첫 시간에 그 앞에 있는 서문 다 찢어버리라고 하잖아. 네, 그렇죠. 기층 선생님이. 네. 시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갑자기 이제 눈을 번쩍 뜨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다 찢어버리죠. 모범생부터 저 뒤에 있는 애들까지. 쓰레기통 들고 다니죠 선생님이. 그래서 다 버리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란 거는 그런 게 아니다.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아름다움과 그런 거를 애들이 뭐 고3인 뭐 고2, 고9인데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시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야 정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왜냐면 근데 이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아주 재밌는 수업법으로 애들한테 진리나 이 학문에 대한 탐구의 기쁨을 가르쳐 주죠. 그렇죠. 애들 눈빛이 진짜 막 그렇지. 살아나는 게 그렇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 선생님은 또 여기 소심한 뭐 에다노크 같은 애들한테는 또 걔한테 맞춰서 걔를 이렇게 끌어주고 또 이렇게 튀는 애들을 좀 눌러주고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학교에서는 싫어하는 거지. 그 전통적인 교수법을 따르지 않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지. 이제 교감 선생님이 째려보고 있는 거죠. 좀 약간 저건 위험한데 중간에 막 충고도 하고. 그 학교 동문이니까 근데 이렇게 뭐 또 백으로 이렇게 해서 왔겠지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여기서 시를 공부하고 캠브리지 가서 영문학을 그리고 공부하고 영국에서 교사 수재인 생활을 것 쭉 같아. 하다가 영국에 사람이죠. 있다가 영국에 여자친구도 있죠. 나중에 사진 같은 게 나오죠. 근데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변화를 받아서 정말 이제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고 아주 자유롭고 재미있고 또 환희에 찬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비밀 약간 클럽 같은 거 선생님이 했던 그 죽은 시인의 사회를 얘네들이 부활시켜서 어디 동굴 같은 데서 모임도 하고 뭐 뭘 읽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생기죠. 이거 뭐 스포일을 하면 안 되고 포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영화가 많이 알려져서 많이 알려진 영화. 근데 생각보다 요즘 많이 못 봤을 것 같아요. 많이 네, 이미 또 우리 세대는 많이 봤지. 네, 이미 어린 친구들은 그쵸. 어린 친구들은 또 우리 칼드로고님 보셨을까? 칼드로고님. 재수하고 네. 있는 칼드로고님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글쎄 것 같은데? 나는 추천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지금은 예. 근데 대학 가면 보세요. 요 한마디가 그 되게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네. 나 이 영화에 다시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 느낀 거예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 뭐냐면요. 이 영화는 계속 죽음과 연관돼 있어요. 이름도 데드 포스트. 그죠? 죽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쭉 연결하면서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퇴폐적이라는 생각 많이 들어.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기운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영화에서. 물론 현실이 긍정적이진 않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우울증이나 뭐 혹은 막 억눌린 이 억압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그래서 그 억압을 풀려고 개똥만 골라가면 웃는 거야. 서로 모이면 장난치고 웃어. 근데 그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류층이잖아. 그리고 물론 이 욕구로 인해서 뭔가 예일이나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욕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건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가까워요. 말하자면 좋은 집안에 태어난 만큼 이걸 견뎌야 된다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여자 축구 선수의 여자친구를 쫓아가는 그 학교는 파티 장면에서 알 수 있잖아. 다들 막 키스하면서 나뒹구는 그런 모습을 가진 거에 수도원 같은 학교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 그거를 강요하는 수도 있어. 나는 이런 걸 느꼈어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처음 볼 때는 막 가슴이 막 떨리고 울분이 막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걸로 내가 봤던 기억인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영화만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였어요. 이번에 제가 본 거. 그러니까 뭐였냐면 나약한 인간들인 거야. 아버지도 그렇고 다
학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사람을 쫓아내는 것들 다 나약하고 서로 막 찔러대지 못해서 안달인. 근데 그 안에 아이들만 서로 찌르지 않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 피나게도 찔러서 애들이 책상에 올라가서 막 절규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는 영화처럼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재수 때는 그렇게 굳이 볼 영화는 아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막 찔리는 아픔을 또 겪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물론 좋은 영화고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은 너무나 대단했는데 왠지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따라 김 PD 형이 왜 이렇게 냉소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약간 냉소적으로 보여요. 뭐 죽은 신의 사연은 뭐 우리가 뭐 많이 적어도 한 두어 번은 보는 영화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네, 그때 한번 그건 보고 뭐 네. 좀 지나고서 보고. 오 선생님은 이 영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들은 이 영화 아까 뭐 프리덤 라이터 같은 건 많이 안 봤겠지만 네.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을 해요. 많이 그런 보여주나요? 부분 그런 장면들.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어떤 학교 교육 이게 교육적인가요? 어떻게 그런 보면은 부분이 약간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중학생들이 보기엔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끝에 어려워서 이제 그냥 과격한 장면들. 결정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게 나오니까 그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닐이 이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완고한 아버지한테 맞서가지고 그것 때문에 키팅 선생님도 희생양이 돼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스트 씬으로 이어지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59년?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50년, 60년 된 시대적인 배경들이 많이 나오네요. 뭐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전통이 있는 기숙학교들, 남학교나 여학교들, 기숙학교들이 그 전통을 가지고서 인재를 배출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런 거가 이제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뭐, 예,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의 모습이랑. 그래서 쓸데없는 거 고3이 무슨 연극반이야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멀리서 막 와가지고 아들을 혼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닐이 네? 결국은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는 그 말 한마디였던 것 같아. 우리가 너를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지 넌 알잖아. 한마디도 못하게. 착한 아들 콤플렉스도 있고. 근데 그거를 물론 이런 선택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런 설정으로 놓은 것은 이제 극적인 부분이겠지만 이 영화가 갖는 힘이 참 많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선택마저도 정당해 보이잖아. 그렇게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이게- 하게 만드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톰 슐만 이거 대본을 쓴 사람이 이 원작을 쓴 사람이 이걸로 이제 오스카도 받았고 근데 이 사람 자기 자전적인 얘기였대요. 근데 내시빌에 있는 학교였대. 그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일. 내시빌 그 컨트리 음악의 고장. 근데 닐이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을 하고 그런 극적인 거에 자기가 막 몰입을 하고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더 마지막에 선택이 되게 극적으로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에다 놓고 되게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그렇군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에다노크 씨도 알고 있어요? 제가 중2 때 씹혔어. 정말 좋아했던 애가 에다 놓고 닮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다 놓고 좋아해서 그 남편도 알고 있어요? 모르죠. 내가 에다 놓고 싫어하는 건 또 안. 몰랐네요. 무용고 팬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여기서 에다 놓고 정말 앳된. 네, 너무 앳된 그쵸. 난 에다노크는 가탁한데. 가타카 저는 도덕 시간에 그거 꼭 수업 비포 선라이즈 아니야. 활용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네. 근데 에다노크랑 처음에 룸메로 같이 방 쓰면서 닐은 계속 적극적으로 에다노크한테 계속 푸시를 하잖아요. 근데 에다노크가 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난 아니라고 이렇게 성향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부분에서 그렇죠. 연극을 하면서 더 그게 극화된 것 같아요. 마지막 선택. 얘가 이 닐을 했던 이 배우가 하우스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나오죠. 요즘 보면 그 완전 나이 에이징 돼가지고. 어우 나이 많이 드셨겠는데요? 그렇죠. 예. 아무튼 여기서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리더고 이 죽은 신의 사회도 얘가 다시 부활하자 그러고 그렇죠. 아주 다재다능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인 거야. 근데 가정 형편은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부유하거나 이러진 않아.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부자들이야. 부자고 뭐 명망가들이고 에다노크도 근데 마찬가지고. 이제 이 집은
그냥 중산층 정도인 거죠. 중산층 그 정도인데 계층에서는. 아버지가 그러잖아 중간에 내가 너 학교 보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가랑이 찢어졌다. 굉장히 비싼 학교일 거 아니야. 돈 많이. 난이 학교 표현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학부모 등골 브레이커라고. 아니 근데 부자들이 가는 학교야.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드는 학교지. 중간에 보면은 그 옆에 고등학교 나오잖아. 그 여자애 좋아가지고 그 학교 찾아가잖아. 그렇죠. 거기는 그냥 보통 하이스쿨처럼 네. 생겼잖아. 여기는 무슨 성이잖아. 그렇죠. 성이고 선생님들도 되게 다 양복 입고 다 와가지고 애들도 그리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디서플린이 잘 되는 네. 뭐라 그러지? 그 모나리자 스마일에서 전통 있는 딱그 그것처럼 학교죠. 네. 그 학기를 시작하는 세러머니도 여기는 진리의 촛불인가? 지식의 촛불인가? 네. 뭐 이런 걸 쫙 갖고 입장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지식의 빛 뭐 네. 나이트 오브 놀리지죠. 네. 그거를 들고 들어가면 뭐 백파이프 연주하면서 네. 그렇죠. 첫 장면이 그거죠. 네. 그래서 좀 웃겼어, 그거. 모나리자 스마일이 이 영화를 좀, 베꼈다. 카피했다라는 그 논란이 있었던 네. 거야. 근데 저는 뭐 이 영화 재밌는 영화고 정말 의미 있는 영화지만 그 닐 페리 연기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친구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 개인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난 이해 완전히 되던데.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드라이브를 스스로 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고 제동을 못 걸게 했으면 그걸 아버지랑 승부를 볼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뒤로 미루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보면 좀 너무 무책임한 선택을 계속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에 그 마지막 선택마저도 무책임한 방식으로 해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고 다시 보니까 예, 이 닐페리라는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 아이의 그 모든 행동이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는 처음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냥 만든 얘기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으니까 뭐 영화가 이제 드라마틱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아이들 17살짜리 애가 저렇게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우리 현실에 많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생들이 걔네들의 이유를 보면은 정말 얘보다도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애들이 자기 목숨을 던진단 말이야. 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그 스트레스, 압박, 집에서 얘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못 맞추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얘 아버지가 너 이제 내일 사관학교로 보낼 거다. 여기 학교 자퇴시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얘는 이제 그거에 절망한 거잖아요. 또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 닐이 한 선택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17살짜리가 사실 그 자기 성적 좀 떨어졌다고 집에서 혼나고 그냥 베란다로 나가서 뛰어내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이랑 맞닿아 있다고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나는 오시앙 말도 틀리진 않아. 이게 되게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더 어이없는 현실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근데 사실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거지. 네, 잘못된 선택이죠. 건데 어느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을 부분이 있더라도 선택은 잘못됐지만 글쎄요. 일단 당사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영화에서의 이 닐의 선택은 그리고 이 당사자의 마음은 전 좌절보다 행복함으로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로 자기 인해서 클라이막스에서 그렇죠. 자기가 정말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한 날 정말 만족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다 이루고 그렇죠. 다 이루고 내가 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그 있겠네. 마지막 씬을 연출하듯이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거조차도 내 기준으로 보면 형이 아까 그 아이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압박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알겠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은 결코 어떤 방식으로든 좀 정상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럼요. 있다. 그건 그러니까 그 선택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흘러온 과정들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까지 자기가 스스로 궁지로 몰아 넣은 면이 있다라는 아,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였냐면 여기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키팅 선생님은 추진력의 대가야. 딱 하면 애들을 쫙 조직해가지고 확 그걸로 끌고 가죠. 아이들한테 추진력을 가르쳐줘. 너는 오늘을 살아라. 추진력이야. 근데 그 중간에 이 사고가 하나 터지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서 너 아무 때나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신중을 얘기해. 이율배반을 얘기하죠. 키팅 선생님이 그래. 아무 때나 이렇게 해서 네가 확 잘리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뭐였냐면
교장 선생님한테 하나님께서 절하는데요? 이거잖아. 찰리. 근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 가치인데 그 두 가지 가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학교가 똑같은 거잖아.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어.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라는 부분인데 닐한테는 항상 선택이 아버지의 기준의 선택이었어. 자기가 이제까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쭉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정당하다고 합리화시켜 왔어. 근데 키팅이 불을 던진 거야. 네 인생을 살아라라고. 그러니까 얘가 불이 타버린 거야. 근데 눌려왔던 만큼 급격하게 타버리니까 어찌 제어할 방향이 없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그럼 키팅 선생님이 정말 잘한 건가? 그렇죠. 이제 그 시각이 영화상의 어른들의 시각이었죠. 나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당연히 나는 학생의 입장이었잖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모습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최 과장인 것처럼 전혀 이걸 시니컬하거나 혹은 냉소적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앞에 계셔서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어떤 결정 방식을 전달하고 그 방향대로 한번 이끌어보는 게 엄청난 무게인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 근데 너무 무거워. 그렇다고 길을 안 갈 수 없지만 그 무게감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기억이 남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늘 역사를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늘 항상 수업을 되게 잘하다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당이었는데 야, 나는 니들이 이렇게 머리가 커서 그나마 내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니네가 한 3년, 4년 중학교나 초등학교 정도로 어렸다면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 말 한마디가 다 영향력이 있을 텐데 나는 그게 되게 책임지고 싶지 않고 무섭다. 두렵지. 지금 너희들이 머리가 다 컸으니까 내가 그냥 말 던져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던 그게 선생님이세요. 어떤 교육의 엄중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내 말 한마디가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얘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갈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쵸. 힘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의 무슨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이 비수가 돼서 얘한테 꽂히고 아니면은 내가 A를 얘기했는데 얘가 B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이 영화에서의 문제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자기 삶에 투영해가지고 다 깔페디엠 뭐 하면서 애들이 외치면서 뭐 해. 그러니까 여자애한테 고백하러 갈 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한 거지. 되게 긍정적으로 하는데 결국 닐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여기서 학교의 시각으로 선생님이 잘못해서 잘못 애들 가르쳐서 걔가 그런 거는 아니야. 걔는 아버지에 대한 프레셔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자기 인생의 아버지 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항을 하고 그냥 간 거지. 그게 그 말도 다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고 싶은데 뭐냐면 그렇게 가는 거야. 그쵸? 선생님이 그 한마디를 잘 되라고 뺨 때렸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라는 가르침을 주고 싶은 건데 그 아이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야 너 오늘 정말 대단했어 잘했어 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끌려가면서 아버지는 또 블레임을 키팅한테 하는 거잖아. 저 인간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형 키팅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왜냐면 선생님들은 다 모든 학생들이 잘 되길 바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모든 학생이 그 방향대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1대 다루 어쨌든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고 가는 거는 본인이라는 거죠. 뭐 이 친구가 닐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17. 예, 뭐 이렇게 자기 사리 판단 안 되는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 키팅이 주는 그 메시지에서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고 또 자기가 적절히 타협할 부분은 타협을 하고 자기 길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연극을 하고 싶었다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냥 집에서 나오면 돼요. 좋은 선택이죠. 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좋은 선택이죠. 이거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더라도. 그 역시 그 당시에 예. 얘가 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떼놓고 보면 예.
그것 또한 부모에겐 못을 박는 선택일 수도 있지. 예. 결국에는 그리고 또 자살이라는 거는 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자살의 가장 큰 심리적 기제는 복수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복수심. 누구한테 고통을 주고 싶어서 자살한다는 건데 결국엔 자기 아버지한테 고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강요해 왔던 것들 어디 한번 아버지도 그대로 느껴보셔라.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저는 계속 불안불안했고 결국엔 이 선택까지도 좀 저는 그렇죠. 아니,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키팅 선생님이 책임이 있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물론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영화에서 우리 닐 페리 얘가 무모한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게 큰 비극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화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영화에서 그건 좀 이 영화의 한 줄기 지나가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고 네. 그것도 끝에 잠깐 나오는 거죠. 네. 크지만 근데 나는 그거 말고 그걸 빼고 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사실 그거는 드라마틱한 어떤 극적인 전개였고 여기 나오는 이 아이들과 학생들과 키팅 선생님 간의 사제 간의 어떤 교육과 배움 한 가지만 이게 정리를 한번 할게. 뭐냐면 딱 하나야. 선생님이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 문제는 좀 있네요. 상징성을 넘어가 버렸고 아이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생님의 졸업 앨범을 뒤져서 데드 포이츠 소사이티라는 회장이었다고 하니까 쫓아가고 추종하려 버리는 거야. 그게 근데 아니- 벌어질지도 몰랐지 키팅은. 그러니까 나도 그거 얘기하고 싶은데 카리스마라는 말 있잖아요. 카리스마. 이 선생님은 카리스마가 있는 거잖아. 그치. 리더십도 있고. 그렇죠.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면 애들 따라. 나중에 그 책상 위에 올라갔던 애들. 걔네들은 선생님을 따랐던 애들이야. 근데 그렇죠. 결국 그런 애들이 이제 선생님을 결국 찍어낸 거지만 어디까지가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카리스마냐는 거죠. 선생님으로서. 그치. 그러니까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크로스 선생님 있잖아. 예. 우리 마티우 저기- 선생님. 마티우 선생님. 마티우. 자꾸 그거 생각나. 바꿔야 마티우 선생님은 정말 다른 캐릭터고 키팅은 아예 친구 같잖아. 그치. 친근하고 친구니까 더 깊이 빠지는 건데 그 마티우 선생님은 선이 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남아버리는데 이 키팅 선생님은 캡틴으로 남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나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선이 있었다. 키팅과 그 마티우 선생님이 얼마나 다른 선생님이었냐.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봐요. 다르지 않아요. 저는 똑같다 봐요. 성격 차일 수도 저기 있고 그러니까 교수법 차일 수도 있어. 누구야 걔 페피노. 페피노 마티우 선생님 결국 따라가잖아요. 아빠 기다리던 애가. 그렇지. 그 걔한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우상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 선생님이 우상이 됐고 아빠가 됐죠. 그렇지. 아니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는 나쁜 근데 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여기서 근데 키팅 선생님은 네. 이게 물론 픽션이지만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졸업하고 캠브리지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선생님을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텍스트북이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선생님이 돼야지. 얘가 그냥 자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시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자기가 배울 때부터 그렇게 선생님에 대한 어떤 자기의 로드맵을 그린 사람 같아. 교수법 개발을 하고. 마티우 선생님은 그게 아니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된 건데 키팅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렇게 해서 애들을 가르쳐야지라는 키팅은 벌써 이게 딱 이 학교에 올 때부터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은 그치. 느낌이 맞아. 딱 들었어요. 그 애들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학교 넘어와. 파악이 다 되니까 다 넘어올 거야 이 이러면서 한 학교가 거야. 어떤 상황이 네. 되니까 자기가 다 이미 그림을 플랜을 딱 다 짜고 그리고, 온 거지. 예. 아니 맞아. 그 플랜을 짜는 선생님 중에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부류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경험해주고 싶어서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부류는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 경험을 너희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혹은 라는 마음으로 반대로 가르치는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기서의 키튼 선생님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경험해서 느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또 자기 모교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상황보다는 좀 더 업된 상태에서 자신의 로드맵을 펼칠 수 있었던 거고 사실 마티우나 에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본인들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놀라는 거야. 오, 애들이 이렇게 따라오네. 오, 이러면서 성장하는 그러네. 그런 게 좀 보여. 그게 다른 부분인 그렇죠. 것 그게 같아요. 다르죠.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평생을 모교에 돌아가서 내가 그 헬튼 학교를 애들도 지금 헬튼을 다니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시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준비가 된 그리고 자기만의 그걸 펼쳤던 그리고 성공했잖아. 그리고 애들이 확 왔잖아. 그리고 자기 카리스마가 먹혔고. 그래서 얼마나 성취감 느끼겠어. 자기도 신나. 영화 보면 로빈 윌리엄스가 참 잘 연기했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도 신나서? 되게 열정적으로 그것도 애들한테 그 나중에 교정에 나가서 막 걸어보라고 그러고 박수 치라고. 조금 나쁘게 보면 뜨겁지만 그런 걸 하잖아. 조금 나쁘게 보면 다른 선생님들은 마티우 선생님이나 에린 선생님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좀 나쁜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키팅은 자기의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약간 있겠네요. 도치돼서. 예, 예.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거가 동기부여를 해주거든. 왜냐면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그 만족감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냥 헌신하고 싶은 봉사 되게 정신이.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 저는 뭐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얘기 같은데. 딴따라라서 뭐 그러지는 않은데요. 근데 지금 아니 근데 최 과장이 얘기한 게 뭔지 알거든. 중간에 보면 애들이 축구하다가 예. 키팅 선생을 막 이렇게 이렇게 행가래. 떠매고 막 예, 하잖아. 예. 무슨 예. 결승골 넣은 선수처럼. 예, 맞아요. 그걸 막 즐기는 모습이 나와요. 예, 그 정도의 어떤 동기부여는 선생님으로서 해피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거를 찬성하지 않고 학교에서 약간 색안경 쓰고 보다가 결국 사건이 터져가지고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된 거지. 얘를 그냥 바로 자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또 계란 하나가 방에 뽀개져서 계란이 많이 나오네요 이번 에피소드에는. 그래서 키팅 선생님 떠나는데 이게 이제 뭐 실제 있는 뭐 학교는 아니죠. 근데 이런 학교들이 워낙 많고 미국에도 있고 미국이 새로 생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 그래서 그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전통과 이런 거는 되게 그 강조하고 솔직히 그래요. 아까 그 첫 장면에서 되게 웃긴 거지. 왜냐하면 백파이프를 연주한다는 거는 스코틀랜드의 맞아. 전통인데 로망이 있는 그냥 것 아무거나 같아요. 막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 학교의 전통.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 이름에 영어 이름 붙이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문화에 대한 그런 예. 로망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걔네들은 그래서 미국 가보면 조그만 마을에도 자연사 박물관 이런 거 가보면 너무 잘 해놨잖아. 뭐 누가 쓰던 펜, 누가 입던 옷 이렇게 해가지고 저 걸었는데 누군데? 그게 누군데? 그러면 뭐 그냥 마을 만든 사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복덕방 할아버지 뭐. 우리 이런 얘기 뭐 늘 하지만 걔네들은 그것 때문에 그걸 참 잘 간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외구가 쳐들어서 부질러가지고.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갔는데. 넘어갔나? 아, 외구가 왜 나와요? 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고. 외구들도 깔페 디엠으로 살았나 봐. 씨. 이 영화 가지고도 뭐 좀 한참 얘기할 수 그쵸, 있는데. 그쵸. 그 이런 얘기를 불붙인 게 미안한데 사실 이 영화는 당연히 1위는 맞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영화임에도 맞고. 근데 왜 다시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이 먹었구나. 라는 것 혹은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순수했던 열정을 잃어버려서 나는 저런 모습들에 이제 다시 감동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내가 이만큼 또 신중해질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나 성숙해졌구나. 성숙해졌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청춘에게 보는 영화와 나이 먹어서 보는 영화 이제 순간에 보는 영화가 전혀 다른 영화였다라는 것에 놀랐어요. 이 영화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영화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변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영화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랬던 건 이번에 보면서 그 닐의 표정을 봤는데요. 영화 중에서 그 어떤 배우의 표정보다도 가장 일그러진 표정을 짓을 때가 있거든요. 연극을 마치고 다 사람들 빠져나가는데 아버지가 홀로 딱 남아있다는 걸 보죠. 아버지가 나를 지켜봤구나. 거기까지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 갑자기 일그러지죠, 표정이. 그치.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가는데 본인은 급하게 뒤따라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버지가 연출이 거기서 되는데 박수 한 번만 쳐줬어도 닐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그 좀 아빠가 좀 그래. 전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어떤 액션을 취했길래 닐이 이렇게 일그러진 표정을 짓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닐은 아버지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자기의 연기를 아버지가 직접 본다면 인정해줄 것이다. 거기서 이제 그 무슨 박수라고 하죠? 크레센도. 크레센도 박수.
아버지가 크레센도 박수를 그렇죠. 치면서 감동하는 그 이 영화의 빌리 엘리엇 아버지가 빌리 엘리엇의 그렇지, 춤을 그 보고 영화 감동한 생각나더라. 것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되게 그러니까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마음이죠. 그래서 닐이 네. 그 왕관을 버리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창가에 놔두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생을 거죠. 마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한테 자기는 잘했다. 예, 잘했다. 자기는 잘했고 정말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봐도 이거 좀 복수 같아요 아버지한테. 복수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복수 아니라고 그 생각하지. 표정을 보면은 복수. 근데 아까 진욱이가 한 해석도 뭐 나름 얘기 되는 것 같아요. 클라이막스에서 예. 박수 칠 때 떠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왜 우리 자꾸 닐로 돌아가는 거야? 왜 다른 애들 그러니까요. 좀 하고 이 영화 다른 애들 별로 얘기할 만한 게 없잖아요. 너무 누구 예. 얘기? 나는 여기 나오는 그 애들이 다 개성 있고 난 특히 이 찰리 있잖아 전화 받는 애 예. 거기서 교장 선생님 전화 왔어요 하는 애지 찰리. 예, 하나님한테서 전화 그치. 왔다는. 그 찰리 이제 얘는 완전히 재치 부잣집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미국의 손에 꼽는 그런 부잣집이야. 그래서 마음대로 학교에서 잘리지도 못해 애를. 그런 애고 얘는 그 삶 자체가 여유 있잖아요. 여유 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닐은 얘 같은 애 보면서 자기가 더 공부는 잘하고 똑똑하지만 그 여유로움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큰 애들은 어렸을 때는 안 보이던 건데 진짜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여기서도 계급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 계급이 있는 다 거야. 보니까 한 가지 집중을 못 하겠더라니까 이 영화는. 보이죠. 사실. 다 보여. 진짜 보면은 이 나이 닐네 들었네 우리가. 닐네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야 보면 중산층이야. 잘 살아. 여기 보낼 만큼 잘 사는 건 저희 딱 아니었던 거. 보니까 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읽었고 자수성가 스타일. 자기 애는 조금 더 그래서 의사가 되라고 하는 거야. 하나 더는 이 아버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중에 그 슬리퍼 장면이 있거든. 슬리퍼 딱 모여서 딱 놓는 맞아, 맞아. 결벽. 뭐냐면 결벽증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너무 완벽주의자. 냉철한 남벽주의니까 내 아들은 이래야 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지가 있는 거야. 그냥 넘겨짚어 버리는 거야. 내 아들도 똑같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가버리는 거야 아버지도.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이렇게 안 좋게 조합이 됐네요. 근데 닐 얘 이렇게 얼굴 내가 자꾸 닐 얘기해서 미안해. 이게 닐 얘기 안 끝낼 수가 없어. 안 끝난다니까요. 이 얘기가. 딴 얘기야. 이거 딴 얘기야. 뭐냐면 닐일이야 뭐 이런 거 말고는 안 끝나요. 그렇지. 이번에 이 얘기가 잘한다. 안 끝나. 됐어. 닐 계속 간다고 이 블록캠프. 얘기가. 닐 브론캠프. 닐 브론캠프요? 아니 닐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데 저 낯이 이거 딱 봤더니 우리나라 배우 중에 유승범 있잖아. 유승범 그 젊었을 때 그 골격이 딱 나오더라고. 예, 그래요. 그래요? 나는 짐 캐리가 생각나던데. 하여튼 유승범이 있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네요. 네. 저는 선생님 영화들이니까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교 애들이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이렇게 막 하나씩 그 아이들의 특성에 데이비드. 따라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있겠구나. 첫 장면에서 키팅 선생님이 자 선물 다 찢어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들은 막 신나서 막 찢고 막 먹고 버린 애들이 있는가 보면은 눈치 보면서 자루 이렇게 찢어내는 자루 찢는 애들. 네 그런 그런 애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 놈이 나중에 꼰질르는 놈이지. 네 걔가 결국 끝에 가서 맞아요. 변절하는 놈이야. 역으로 그 친구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가버리죠 이젠. 그죠? 이제 이해가 가죠. 선생님 입장에서도 걔가 더 조심스럽고 혹은 쟤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더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로 말하자면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각가지의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던져놓고 25년 동안 던지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내 경험들이 순간 그러니까 이 영화를 생각하거나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마지막에 캡틴 오마이 캡틴 했던 그 막 울부짖음도 당연한 거고 지금 또 다시 드는 생각도 당연한 거고 한 앞으로 1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이 영화를 본 다음에는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주는 그 까르페디엠이라는 이 프로파간다는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20 몇 년 동안을 이 세계를 이 영화의 프로파간다가 아예 지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한 말인데 참 그치? 네.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 당시에 너무 새로운 말이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야 너 요거 나중에 할 수 있어. 우리한테 다 그랬잖아. 예, 요거 좀 참으면 그리고 그 시대 상황에서 이 90년대 초반이니까 다 우리가 우리나라 그 시대 상황에서 약간 필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그레이트 디베이터스에서 나왔던 여성 토론자가 했던 얘기 정의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
그렇죠. 예, 우리가 계속 우리의 행복을 계속 유보해 왔는데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유보하다 죽지. 예, 유보하다 이러다 유보하다 막 죽고 막 결국에 평생 행복하게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절절하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그렇죠. 예,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이 영화 굉장히 흥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영화치고 굉장히 제일 많이 버는 영화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도 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왠지 미국에도 저렇게 빡세게 하는구나. 입시 공부를. 그런데 저런 선택을 하고 저기서도 저렇게 미국은 여지가 있겠구나. 극소수의 학교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최 과장님도 그 당시에 한국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전 지구 상황이 키팅 선생님한테 빠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나 봐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한테는 그 이후에 있었던 참교육 열풍에 아주 깃발 같은 영화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거는 내가 이걸 아까 왔다 해를 고르면서 기사를 하나 뽑은 거에서 제목이 이래. 21세기 한국 사회의 키팅 선생님들의 이야기, 명령불복종 교사.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지금. 그렇죠. 키팅이란 말은 정말 참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꽉 차 있는 말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영화를 지금 다시 보니 키팅이란 말이 좀 부족하구나를 느끼는 거야. 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상징이 부족하다. 부족하다고까지 만으로 느끼는 거야. 부족하다. 그렇죠. 키팅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겪은 거에서는 내가 나이 먹었구나 하면서 키팅의 뭔가 오류 이런 것들 찾기도 하고 절대로 이런 학교 시스템에서 키팅과 같이 굴어서는 안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뭔가 다른 대안이 없냐라는 것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형의 영화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모던이라는 가치가 나왔는데 포스트 이거는 모던이고 이제 우리는 포스트 모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모던 시대는 우리가 이 근대 문물을 보고 우와 이랬는데 지금 보면 이거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전만큼 감동하지 않았던 것에 최 과장이 나한테 내가 들었던 느낌을 대변했는데 감사한 것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칭찬 노트를 마련해서 칭찬하는, 감사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명령불복종 교사들이 정말 화면당에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을 내가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시작점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건 또 부인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야. 저는 10분의 선생님 중에 누굴 고르냐 하면은 키팅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래요? 누구야? 저는 오히려 이 얘기하면서 그래, 마무리하자. 그러면 되겠나?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선생님 중에서 좋은데? 우리가 지금 나의 다시 선생님. 다시 학창시로 돌아가는데 1년 동안 우리 지금 10명의 선생님 중에 한 명과 공부를 해야 돼. 담임 선생님을 골라야 돼. 오 선생님도 영화 대충 여기는 리스트 보셨죠? 네. 아까 진욱이가 너무 리얼하게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줘가지고. 네. 우리가 항상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을 고르려면 어떤 선생님과 공부하고 싶나? 자, 진욱이부터. 우리 저부터요? 이거 얘기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하죠. 저부터요? 이번 에피소드는. 10편의 영화를 다 보고 나니 1위의 키팅 선생님이 가장 멋지고 좋은 선생님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런가? 보고 났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왜? 글쎄요,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엔딩 장면에서 모든 학생들의 인사를 받지는 않거든요. 몇 명 안 올라가죠 책상에. 책상에 올라가서 선생님에게 마지막 그게 인사를. 항상 이상했어.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배웅의 인사를 마지막 인사를 건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10명의 학생들이 책상에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9명의 학생들은 앉아서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그냥 이렇게 머리 박고 절대 있지. 쳐다도 안 봐요. 예, 앞에 책만 보거나 앞만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그건 보면서. 그 앞에 교장 선생님이 이긴 거지.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기득권이 이긴 거지. 그렇게 돌아보니 오히려 30년간 교직에 계셨다가 자기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겼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교직을 떠나면서 자기를 스쳐갔던 전 제자들을
모이게 하게끔의 그런 존경심을 홀랜드. 그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홀랜드 오포스의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홀랜드 좀, 선생님. 그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들더라고요. 예. 그냥 의도하지 않게 자기는 그냥 꾸준히 그 일을 했는데 지나고 홀랜드 한 표. 그렇죠. 홀랜드 선생님 10등 선생님인데. 10등 선생님이 10등 선생님 앞으로 오겠습니다. 최 과장은 저는 일단은 그 얀마 도안득 또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선생님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식 전달. 가르치는 어떤 실력이 떨어지면 저는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완전 개인적으로. 그랬을 것 같다. 실력이 떨어지면 싫었어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훌륭해도.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선생. 너 이거 약간 좀 개인적인 감정 같다. 아니야. 아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똥주는 좀 실력은 없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학생들한테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냥 친근하고 뭐 이런 선생님이었지. 그리고 뭐 또 그리고야. 똥주래요. 똥주 말고. 똥주 말고. 그래서 똥주가 처음에 생각이 났는데 러너업이었구나.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리스트를 훑어 보니까 저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면서도 굉장히 탁월한 선생님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 나를 봐주면서도 탁월한 선생님. 마티오 선생님? 그러면서 저도 홀랜드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홀랜드 선생님이 예. 보면서 탁월한 친구들을 봐주거든요. 재능 그랬군요. 있는 친구 혹은 재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다 봐줬거든요. 그렇군요. 봐주면서도 실력으로도 탁월한. 그래서 저도 홀랜드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10이네. 김 PD님? 나는 배우고 싶은 선생님은 사실 모르겠고 되고 싶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에린인 것 같아. 에린 선생님? 되고 싶은 선생님이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생각하면 하려고 하고. 나는 똥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똑같아. 나하고 똑같아갖고 안 되겠어. 저기 김 PD 형은 뭐가 있냐면 저기 약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 측은지심이 굉장히 강해. 맞아요. 굉장해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좋아하는 여성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 맞아요. 그건 너무 과잉해석인데. 아니 실제로 그런 경험담 얘기했었잖아요. 비 맞고 있는 여자분. 그런 데서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형은 나한테 약간 무서운 거가 하나 지금 있는데 에린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좀 무서워. 근데 그러면서도 욕구는 그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에린도 굉장히 이 진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애들에 대한 그 선생님의 각고의 노력 이런 거잖아요. 본인도 어려움에 처하잖아. 맞아요. 아니 지금 김 PD가 이 프리덤 라이터스에 좀 꽂힌 것 같아. 하여튼 예. 김 PD는 에린 그루엘 선생님. 네. 에린 그루엘. 내 차례인가요? 네.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리스트 골랐는데 선생님들이 생각이 안 나지 왜? 어떻게 한 분씩 다 해드려요? 나는 줄리아 로버츠 선생님과 모나리자 선생님. 그럼 여학교를 가. 줄리아 로버츠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예쁘고 잘 가르치고 아주 개방적이고 리버럴하고 나랑 잘 통할 것 같아. 미술사고. 나도 미술사 이런 거 나도 좋아하거든. 슬라이드를 보면서 선생님도 보면서 어두운 교실. 어두운 교실. 슬라이드 불빛만 있고 애들은 다 안 나고 나만 나왔는데 야학으로. 근데 얘 약간 남성 우월자이잖아. 여성 그래서 그 토론도 부분에서 좀 좀 못 맞을 걸. 좀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줄리아 로버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네, 우리 넷은 그렇게 해서 홀랜드 선생님 2표로 1등을 하셨습니다. 10등이. 자 이제 우리 현재 교직에서 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오셈? 제일 좋은가요? 저는 김 PD님 에린의 한 표. 에린 그루엘이 네, 근데 김 PD님 워낙 말씀 많이 해주셨고 아까도 저희 영화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 에린의 제 모습을 투영시키기보다는 그 에린 선생님 같으신 분이 저희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고 도덕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또 도덕 선생님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던 게 해화동 대학로에서 많이 했는데 그때 도덕 선생님이자 담임 선생님이셨던 그 선생님이 처음 저희들을 몇 명 데리고 해화동에 가서 대학로에서 막 연극도 보고 막 이런 경험들을 본인의 막 다 사비랑 그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에디 선생님이네. 네, 진짜. 진짜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이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도덕 선생님이 됐고 지금은 이제 제가 또 경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행복 수업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서울대학교 가서 행복 연수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행복 연수 막 강의하려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이 강의 그 수업 받는 학생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이야, 이것도 제가 선생님이 되고 저희 중2 이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으로 수업을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감동스럽다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안아주시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올해 초에. 멋있네요. 그래서 네, 그게 영화 되게 같네. 선생님이 행복했어요, 저도.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자가 선생님이 돼서 또 선생님을 가르치고 막 그러네. 네. 그래서 멋지다. 야, 이번 에피소드는 아주 멋있게 이렇게 닐 얘기해도 우울하다가 우리 오쌤 얘기로 아주 멋있게. 하여튼 근데 우리 오늘 그러면은 선생님 투표는 에린과 홀랜드로 나뉘었네요. 나누긴 했지만 투표. 뭐 도찐개찐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 많은 10명의 선생님을 우리는 누군가 없다 하지만 만나고 있는 거죠.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고 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생님을 가르쳤어요. 내가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때 그만큼의 무게감도 있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최 과장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구더기 모서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 또 나의 모습도 있는 거고. 사실 선생님을 쭉 얘기하면서 나는 우리 사회의 교육 제도를 철저하게 까발려 주마.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하면 할수록 참 모든 거하고 맞닿아 있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 방향으로 얘기하면 이렇고 저 방향으로 얘기하면 저렇고 그러니까 수만 가지 것들이 다 된 거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다 선생님이구나. 선생님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참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학생들 가르치는 거 말고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되고 내 아이의 내가 아빠나 엄마로서의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왜 사회에서 선생님이란 말 쓰잖아요. 적당한 호칭이 없을 때. 그렇죠. 앞서 태어났다 그래서 선생인데 그거가 우리가 어떤 존경의 표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존경. 근데 그 존경을 획득하려면은 내가 존경할 만한 일을 해야 돼. 존경할 만한 그 위치가 아니고 존경할 만한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가 되게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꼭 선생님 여기 있는 오 선생님 말고도 우리가 다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좀 클리셰지만 해봅니다. 클리셰죠. 아니, 오 선생님 지쳤어 지금. 오 선생님이 지금, 아니, 지금 속으로 지금 징하다 진짜 이거. 지금 새벽 4시 반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 얘기를 하다 보니 5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밤을 새우며 이런 예. 배움의 과정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오쌤의 제자 여러분들 제가 안전하게 오쌤을 집까지 데려다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네가 너 이렇게 느끼하게 얘기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 누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니까. 내가 따라해볼까? 제가 선생님을 제가 선생은 졸려서 그래 지금 지금. 어두운 시절의 몸을 네, 조용하고 자 빨리 마무리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도 여기서 끝내는 걸로. 오늘 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친구야 고맙다. 좋은 영화를 찾아 연습하고 가서. 땀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녹음하고. 너무 에어컨 틀어야 돼. 에어컨 틀어야 돼. 에어컨 못 틀고 있어. 그토록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내곤 했었어. 좋은 시절이었지. 존경의 대명사 선생님
선생님의 큰 가르침은 예감없이 다가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인생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조롭지는 않을지라도 세찬 비바람 속에서 깜빡이는 등대처럼 아련히 남아있는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10명의 선생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멋지다. 좋네요. 그럼. 무용보 29번째 에피소드 선생님 종아리 찰싹 선생님 영화 탑10을 마칩니다. 네.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야, 스승이 아니고 스승. 가서 싫어? 죽었어. 살았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자.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